아마 전체적으로 1,000억 이상도 쓸 걸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특조위 만들어줬더니만 처음에 조사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7시간 조사하겠다고 첫 안건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 8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은 받아가고 또 월급 받은 기간만큼 놀면서 받은 기간만큼은 일 안 했으니까 월급 더 받으려고 또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반 기간이 모자란다 이러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 7시간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7시간 사라져서 세월호가 구조할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사라졌습니까? 자, 대통령 7시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무슨 호텔에 어쩌고 저쩌고 산케이 신문에 지국장이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겁니까? 정말 세월호 특조위가요 과거에 썬데이 서울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세월호 특조위요 저는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요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를 아무리 세월호 전국에서 탈피하고 싶었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동의해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 위원을 보면요 17명인데요 여당 5명 대법원 2명 그래서 여권 측은 7명이고 유가족 3명 야당 5명 그 다음에 한국변협 2명 해서 야권 측은 10명입니다. 항상 표결을 하면 자기들이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일하는 실무진까지도 정부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정부 공직자들 월급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오게 하고 막고 힘 빼고 이래놓고는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하는 30여 명의 32명인가 그랬죠. 그런 어떤 실무자들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급 공무원입니다. 3급, 4급, 5급, 7급 이런데요. 다 자기들과 연관 있는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문성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송두리째 장악해놓고 월급 달라, 차 달라, 비서 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돈 써가면서 국민의 혈세 써가면서 대통령과 정부한테 칼들이미겠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인 유병헌, 주범 유병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지 세월호 수습 비용에 자기들이 받아가는 월급이나 활동 비용도 어디서 나오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우리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첫 안건을 대통령이 7시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 있는 위원들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뭘 하나 폭로했습니다. 야당 쪽으로는 지난번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뭐 TF 폭로한 것처럼요. 해수부 문건에 이렇게 놓으면 저는 사퇴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해수부 문건이라면서 또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수부 문건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기들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좌파 하고 뒤에서 다 의논해서 저러지 않겠습니까? 자, 첫 안건으로 대통령 7시간을 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라. 그래서 초점은 정부와 무능해서 다 죽었다로 만들어라. 그렇게 작전 짜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여권의 소수 위원들은 입장을 맞춰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면 안 됩니까? 일사불란은 자기들만 하는 겁니까? 해수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자기들은 다 의논해 오잖아요. 세월호 조사 특조위 위원장이 유가족하고 대화한다고 상금 부위원장이 전 조대한 상금 부위원장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거 하는 거는 괜찮고 이쪽이 하면 안 됩니까? 결국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다른 걸 특별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침몰의 원인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부패와 관료사회의 부패가 다 어울려서 유병헌과 유착 커넥션을 만들어서 침몰했다. 이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왜? 그거 건드리면 야권이 더 다치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 따져보면요. 딱 왜 구조가 늦었느냐. 그 부분에 대통령이 보고 늦게 받았다면서 7시간을 파헤쳐서 묘한 또 이상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퍼뜨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미국의 뭐 9.11 조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짓거리 했다면 그때도요, 부시 대통령이 뭐 플로리다에 뭐 초등학교에 뭐 가 있었는데 뭐 대응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사마 빈라덴 일가족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재산 들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테러범들 뭐 알고도 놓쳤는데 그때도 정부 때문에 9.11이 났다 말은 안 했습니다. 미국 정부 FBI나 CIA가 똑바로 대처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똑바로 대처했으면 9.11 안 났죠. 그렇지만은 9.11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사고 난 걸 가지고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정도의 특조위라면요,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문 닫아버려야죠. 뭘 더 할 겁니까? 저는요, 23일 투표까지 지켜볼 것도 없고 여권이나 대법원이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원은 저는 사퇴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끼리 하라고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애초에 활동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죠. 이래도 끌고 가도요, 총선 대선 무렵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결과를 가지고 밖으로 던져가지고 운동권 좌파 다 달라붙어서 정권 공격하고 선거 이기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더 끌고 가봤자 그럴 건데 그때 맞을랍니까? 선거 때? 그랬어요. 이번에 아예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사퇴해버리고 후임도 임명 안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강단 없이요, 이 좌파들이요, 물어뜯기. 정부 돈 받아가면서, 국민 헬세 받아가면서 대통령 물어뜯고 정부 물어뜯어서 세월호는 정부 때문에 가라앉았다고 말하고 싶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한테 왜 월급 줘가면서 차 줘가면서 비서 줘가면서 공무원 자리 줘가면서 물어뜯깁니까? 세상에 바보짓도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가요.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요, 검찰총장이 자기의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나 그 다음에 하자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지난번 14일 폭력 시위에서 시위 농민이 중태를 입은 원인을 놓고 경랑이 벌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청문회 뭐 하려고 합니까? 청문회에서요, 검찰총장한테 물어야죠. 김수남 총장이 11월 14일 시위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검찰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이 되려고 청문회하는 사람한테 14일날 있은 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왜 청문회장에서 가타부타합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도호 의원이 빨간 상의를 입은 그 쓰러진 농민 옆에 있던 사람이 농민에게 올라타서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내부에서 누군가 살상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요, 시위가 있었던 다음날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농민 백씨 이분이 이 물대포를 가슴에 맞고 넘어졌는데 닌 상태에서 후송을 도와주려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섰는데 그 사이로 뛰어들어서 주먹이나 그 다음에 무릎 등으로 올라타서 백씨를 강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래서 빨간 우비 입은 괴한이다. 그래서 뉴스타파에 실려있는 물대포 맞은 농민 동영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주먹을 날리는 듯한 모습이나 무릎으로 몸을 지디끼는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테이프를 입수해서 좀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미친놈 될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익을 때까지 저도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날 이 백 씨가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후송을 시키려면 옆에서 부축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분 위에 마치 양발을 펴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위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뭡니까? 그래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조사해야 되고,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이 잘 알 거라 아닙니까? 경찰에 출두해서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과 떠나가지고요, 시자의 중퇴 원인은 물대포가 닿는 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경찰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부수거나 폭행 행위를 하려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고된 집회 이후에 행진 경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들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칠 수도 있다는 걸요, 본인이 각오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평생 제적도 여러 번 당하고 경찰서도 드나든 분 아닙니까? 운동권 출신이죠. 운동권으로 이골이 나신 어른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의 결과에 대한 어떤 인식과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얼경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기껏해야 정말 군대 대신 간 20대 초반의 젊은이입니다. 다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상처난데 캡사이신을 뿌리고 몸이 불타는 것 같고, 눈 마주쳐도 다리를 때리고, 헬멧 안경 쉽게 뺏는 노하우가 인터넷에 난무하고, 밤 되면 쇠뭉치가 날아들고 볼트를 새총으로 쏘고. 자,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공포 아니겠습니까? 맹세기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맞아 죽을까봐 공포를 느끼는 상황인데, 거기에 근처에 근접해서 버스를 부수고 끌어내서 그 자리에 있는 경찰들을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경찰은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체류탄 쏘면 체류탄 쐈다고 난리 나랍니다. 자, 그래서 물대포를 쏘는 겁니다. 체류탄을 물대포 대신에 쏘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울 도심에서 온 관광객도 있고 국제도시에서 맨날 체류탄을 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요, 과거 같은 백골단이라고 전투 경찰들이 가서 폭력으로 진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공권력의 폭력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물대포 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대포 사정 거리에 가가지고 버스를 부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각오 안 합니까? 이런 말도요, 종편에서는 못합니다. 그럼 시대 편드는 이야기만 하거나요, 안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검찰총장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오죽하면요, 지난 토요일날 시위 현장에 의경 엄마들이 몇 분 가가 아들 때리지 말라고 하소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요, 진보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데, 의경들은, 경찰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열애입니까? 당신들만 더불어 살겠다고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저도요, 과거에 대형 집회를 엄청나게 신고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UR 반대운동 이런 거 할 때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170개 단체가 만드는 연대 모임에 제가 정책실장 겸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 맨날 사고 치려고 준비해놓고 있으면서 만만한 저보고 집회 신고를 해라 해서 제가 집회 신고하고 나면 사고 납니다. 사람 다치고 화염병 나고 강목으로 다치고 불 지르고, 그럼 제가 맨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환멸을 느꼈어요. 저는 단 한 번도요, 불법 시위를 하거나 경찰을 펀 적이 없습니다. 시위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 이마에 보면요, 여기 푹 파진 데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도 푹 파진 데가 있습니다. 왜 푹 파진 줄 아십니까? 그때 UR 반대 운동을 할 때 제가 지도부인데요, 을지로 경찰서 옆에, 을지로에 있는 그 파출소 앞에서 농민들 몇 명이 전경 몇 명을 가다 놓고 몇 명이 잡혀버린 거죠, 농민들 사이에.
강목으로 펠라 그러는데 제가 말리고 났으니까 제 이마를 너는 뭐냐고 강목으로 때린 겁니다. 그때 움푹 들어갔는데요. 그 뒤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 코도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겁니다. 경찰한테 맞은 게 아니라요. 집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한테 맞은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요. 본인이 집에 가서 농사 지을 때는 성실한 농민이겠죠. 성실한 근로자겠죠. 집에 가면 성실한 가정이겠죠. 이런 데만 참여하면요. 폭도가 됩니다. 자, 광란의 폭도들을 양성하는 이런 집회를 저지른 사람은 조계사에 자비를 달라고 숨어 있습니다. 조계사는 상처받은 중생을 보호한답니다. 정말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꼴에 장군 멍군하고 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이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면요. 대국민 담화를 해서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저항이 많겠죠. 국민들 보고 판단을 해라 해야 되는 겁니다. 폭동이 난무하는 그런 혼란의 나라에 살고 싶은지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에 살고 싶은 건지요. 국민들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런 데 살고 싶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그런 데서 더 살아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악순환을 끊고 가야지 그냥 적당히 더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역사 바로잡고요. 통진당 해산시키겠다고 나섰으면 이 공권력에 대해서도 똑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